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으로 사망을 했죠. 당시 경호원들이 첫 번째 총격 이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경호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호 상황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일본에서 사제총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2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는 김한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예. 예. 많이 놀랐고 긴장했었습니다. 네. 저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면이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가장 큰 경호의 문제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아베 이번 사건의 그 첫 번째 문제는 범인의 첫 번째 공격이 있을 때, 실탄 사격이 있을 때 초동 조치를 근접 경호원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의 SS 교범에 보면 첫 번째 실탄은 예. 허용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실탄은 막아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성 있을 때 네. 근접에 있던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들고 예.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즉각 조치 훈련의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총성이 났을 때 바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 총성이 일어난 다음에나 네. 방탄갑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사주 경계의 실패라고 봐요. 네. 경호 대상자 주변의 근접 경호원들은 360도 전 방향을 사주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의 사전 행동을 찾아내고 또 찾아낸 그런 위험 행동을 차단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실제로 아베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일으키던 두 번째 발이 발사될 때까지 그런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경계의 실패고요. 만약에 첫 번째 총성이 발생했을 때 경호원들은 경호 대상자와 공격자 사이에 위치해서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실탄을 몸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 조치가 우선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발이 발사돼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입힐 때까지 즉각 조치 현장이 늦었다는 것은 네. 나름대로 경호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총성이 들리고 나서 3초 정도 이제 아무런 네. 초동 대응이 없었었는데 경호상에서 3초란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발이 울릴 때 그 사이의 시간은 정말로 대상자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란 말이에요. 네. 분명한 것은 총알이 발사된 위치, 범인이 들고 있는 위치와 내가 지켜야 될 대상자 사이에 분명히 그 개입을 해서 네. 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하든지 네. 아니면 타겟을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이렇게 밀쳐서 예. 넘어뜨린 행동만 됐어도 그렇군요. 두 번째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우발 상황 첫 번째 초동 조치가 잘못됐고 두 번째 사주 경계 실패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 테러가 경호 대상자 뒤편에서 있었잖아요. 네. 네. 보통 테러 발생하는 일 과거에 살펴보면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예. 저희가 잘 아는 그 노예번했던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네. 공연을 관람 중에 범인이 출입문 뒤로 돌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 에이브럼 링컨 뒤편에서 총을 쏩니다. 네. 그리고 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아. 유세 현장에서 네. 도착하는 그 시가지를 빠져나가는 위치에서 오스월드로 가는 범인이 건물 그 2층에 위치하면서 적용용 총으로
망원경에 달린 조경총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그 오픈카를 향해서 격발을 합니다. 첫 번째 발은 아스팔트에 맞았고요. 예. 네. 두 번째 발이 케네디의 목을 관통합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예, 저 그렇습니다. 때였죠. 그러니까 뒤편에서 맞고 저렇게 되는데요. 예. 또 하나 후사면에서 있었던 그 암살 테러 사건은 1995년도 그 이스라엘 라빈 총리, 예. 그 평화담을 이끌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라빈 총리가 네. 지지자들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이유에서 차를 타러 이동 중이었는데 그 유대파 구급 청년에 의해 가지고 경호원 사이를 테러범이 뚫고 나와서 라빈 수상의 뒤편을 향해서 머리 뒤통수에서 권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호 대상자의 그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황. 그다음 후사면 뒤편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위치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경호요원들은 경호 대상자가 정지해 있을 경우, 그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아베 총리처럼 연설하는 뒤편, 위치한 뒤편에 대한 경계 강화, 그다음에 경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전 총리 피격 이후에 국내에서 재조명된 사건이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해 날아들었던 이 소주병 테러 당시 화면을 네. 비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네, 바로 저 장면인데요. 네. 저기 소주병이 날아드니까 저렇게 경호원들이 바로 엄호에 나서죠. 네. 아마 그 병원에 계시다가 사조에 귀가하는 첫날 소주병이 날아들었고 예. 소주병이 투척하는 그 모습을 저기 보이는 저 여자 경호원이 예. 사실은 예비 동작,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범행하는 동작을 먼저 파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주병이 던져서 날아오는 사이에 경고를 했고, 예. 그리고 근접 경호원의 경고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에워싸서 보호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실체적으로 경고 또 그 경호 대상자의 보호는 경호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해야 될. 지금 앞서 경우의 보니까 방탄 기법이라고 할수 가방으로 있어요. 이렇게 막네요. 방탄 가방.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도 처음 총선에 들렸을 때 바로 경호원들이 저렇게 감쌌으면은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한 대로 3초라는 시간 안에 예. 충분히 훈련된 경호원이고 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보호 장비로 네. 방탄 가방에 됐든 담요가 됐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네. 그 3초의 골든 타임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선거 유세 당시에 아베 전 총리의 경호를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현재 지금 일본 경호 조직의 기본 조직은 동경 경시청에 있는 SP라고 하는 시큐리티 폴리스라고 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 시큐리티 폴리스는 황궁 경비, 일본 동경의 황궁 경비, 그다음에 국왕과 왕족에 대한 경호, 그다음에 전현직 수상에 대한 경호, 그다음에 외국 국빈이 왔을 때 경호를 담당하는데요. 이번도 바로 직전 수상이기 때문에 네. SP에서 근접 경호를 담당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본에서 좀 경호 대실패다 이렇게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격당한 곳이 유세 현장이잖아요. 네. 유세 현장이면 돌발 상황이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더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 사건이 생긴 것은 총선 이틀 전. 예. 네. 나름대로는 그 전직 총리지만 예. 소속한 정당의 어떤 그런 당선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유세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부분 유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관리 이거를 유세 기간 동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권자를 만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네. 가서 악수할 때도 위험한 상황이 물건 들고 있으면 경호원들은 그걸 먼저 제지하고 맞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불편이 보이게 되면 그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경호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한 그 주변에 그 전면부에 아주 건장한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경호하는 모습이 노출되게 되면 예. 너무 권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유화적인, 친화적인 그런 모습의 경호를 부탁받고 또 그렇게 요구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로 이제 총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당시에 사용된 총기가 사제총이었는데 어떤 총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없나요? 네. 사용됐던 그 총기는 저총입니다. 보면 저총인데요. 저총입니다. 예. 예. 격발부하고 예. 그다음에 실탄이 날아가는 총신 부분을 결합한 정말로 그 범인이 직접 만든 사제총인데 총신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검은 테이프로 감았어요. 예. 그러네요. 감았고요. 실제로 또 사용한 그 실탄은 수렵용, 그러니까 사냥하기 위한 실탄으로 통상 산탄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이 들어가서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실탄은 나름대로 파괴력이나 힘이 좋은데 만약에 그 짐승을 잡거나 수렵용은 넓은 범위에 실탄이 날아가야지 포획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산탄을 많이 예. 사용하는데 통상 그 산탄에는 5발에서 한 20발 정도 작은 구슬, 쇠구슬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2발이 발사됐다고 하는데 한 발에 6발씩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총알이. 총알이 그러니까 그 탄환이 네. 탄환이 6개씩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탄의 어떤 그런 파괴력, 위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총신, 그러니까 실탄이 날아가는 그 몸통, 네. 이 부분 총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길수록 파괴력이 큽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사용한 총신의 길이가 40cm라 그러니까 당연히 저 보이는 저 쇠구슬이 저런 총신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그 살상하기엔 어떤 적합한 아마 그런 파괴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무기는 옛날 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우리한테 예, 제작된 그렇죠? 사제총기입니다. 사제총기죠. 예. 네. 근데 사제총기가 우리나라에서 엄지민 앵커가 6년 전 사건 소개를 해줬는데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또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총기가 많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수렴용 총기 네. 멧돼지도 잡을 수 있는 총기이기 때문에 수렴용 총기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기 관리는 경찰청에서 수렵 기간을 제외하고는 경찰청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렵 기간이 허용될 경우에만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런 수렴용 총기에 대한 관리 또 사제 총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튜브 네. 자료 이런 것들은 공안경으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베 피격 사망 사건 경호 전문가가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김한목 신한산대 경호경찰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